끝없는 만주 벌판. 이곳은 그 만주 벌판 중 황해와 맞닿아 있는 찐반 지역이다. 먼 옛날 고구려인의 혼이 살아 숨쉬던 바로 그곳이다. 끝도 보이지 않는 이 평원 위엔 온갖 곡식이 자라고 있다. 그리고 광야 곳곳에선 24시간 석유를 뽑는 광경도 볼 수 있다. 무한한 자원이 지천으로 널린 대륙. 중국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막대한 힘으로, 무한한 가능성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일어서는 중국에서 그 옛날 만주 벌판을 누비던 우리 민족의 기백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요동반도 남쪽 끝에 자리 잡은 다리엔시. 흔히 우리가 만주 벌판이라고 부르는 중국 동북 지역의 관문이다. 다리엔 개발구역 진저우구에선 마치 군인들처럼 줄 맞추어 달리는 젊은이들을 아침마다 만날 수 있다. 이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아침 구보. 모두들 조금 지친 표정이다. 이들은 모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진도 컨테이너의 사원들이다. 한국인 인솔자와 함께 구보를 하는 이들의 모습은 이제 이곳 진저우구의 익숙한 아침 풍경이 됐다. 매달 초 아침에 열리는 원례 조회. 인사로 격려를 나누며 붙이는 진도. 경례 구호도 이 회사의 이름이다. 조회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 모든 사원들이 보는 앞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원에게 사장이 직접 표창을 하는 것이다. 대전 진도 가정 여러분, 방금 본인은 공장 건설과 생산 활동에 지대한 공로가 있었던 사원들 중에서 대표자 몇 분에게 아침 구보, 원래 조회. 모든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힘차게 일어서던 70년대 우리 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 계시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자를 미덕으로 삼아온 중국인들. 그들에게 이러한 방법은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남보다 앞서게 된다는 이치를 빨리 깨닫게 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철저한 사전 준비로 사원들의 마음을 단단히 조인다. 자, 전부 우야 턱근 죄고, 이프 단추 재고, 확인 다시 한번 해라. 전부. 숙련된 한국인 기술자들이 현장 곳곳에 배치되어 중국인 사원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준비. 안전과 품질 향상을 되새기는 힘찬 구호가 작업의 시작을 알린다. 세계적인 기술을 갖춘 우리나라 컨테이너 업계는 지난해부터 해외 공장 건설에 열을 올려왔다. 크고 작은 철판을 일일이 용접해야 하는 컨테이너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임금이 싼 지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는 것이다. 진도 컨테이너도 그런 추세에 따라
중국의 광둥성에 먼저 합자 공장을 세웠고 그 성공에 자신감을 얻어 이곳 다리엔에 두 번째 합자 공장을 설립했다. 진도와 같은 컨테이너 업체에게 중국은 놓칠 수 없는 새로운 시장이기도 하다. 개방 이후 중국의 해외 교류가 빈번해지자 화물의 운송량도 늘어 컨테이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 기지로서 또 시장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 아래 진도 컨테이너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다. 현재 진도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컨테이너는 연간 9만 개, 한국의 생산량을 웃도는 규모다. 현재 진도 컨테이너에는 500여 명의 중국인 사원들이 일하고 있다. 중국을 대신해서 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시설을 대주는 외국 기업들을 처음에 중국인들은 기대와 의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마음에 두텁게 깔려있는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해 다리엔 진도 컨테이너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은 성심껏 기술을 가르쳤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손짓 발짓으로 직접 시범을 보였다. 그리고 앞장서서 중국인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현장에서 부딪히며 일하는 가운데 드디어 우리 근로자와 중국인 근로자 사이에 끈끈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听说这个企业呀，管理挺严的，你看你现在怎么样？适应不适应啊？其实吧，我一开头来不太适应，活挺累的。现在吧，总觉得还可以，能适应过来了。那个你在这个干活过程当中啊，怎么样啊？有没有什么困难没有？有困难的。我这个一般都是英语吧，我学的是俄语，所以我现在重新学这个英语啊，也实在不太。 중국 근로자들하고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습니까? 중국 근로자들하고 가장 어려운 것은 언어의 장벽입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거 하고 중국 근로자들이 받아주는 거 하고 다를 때 참 많은 애로점을 느끼죠. 그래도 다행으로 조선족들이 있어가지고 통역을 하기 때문에 조금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 근로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부지런한 편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잘 따라주고 해서 생산량도 우리가 기대치 이상으로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사원들과 더불어 살찌는 기업이란 신념을 심어주기 위해 회사도 노력했다. 사원들이 일한 만큼 반드시 되돌려준다는 기본 방침을 충실히 지켜온 것이다. 또 진도 컨테이너는 사원들의 작업 환경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사원들을 위해 기숙사를 짓고 거기에 각종 복지 시설도 갖추어 놓을 예정이다. 예전에 우리가 우리의 경제를 일으켰던 그 정신으로 현장에서 중국인들을 지도하며 구슬땀을 흘려온 한국인 사원의 노력, 또 철새처럼 잠시 머물렀다 가버리는 기업이 아님을 보여준 이 회사의 노력, 그러한 것들이 진도 컨테이너가 이 낯선 중국 땅에서 진정한 현지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요인인 것이다. 올여름 다리엔의 프리와 호텔에서 제2회 한국 음악의 밤이 열렸다. 이 음악회는 다리엔 한인회가 주최했다. 다리엔 한인회는 이곳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모임이다.
다리엔 한인회는 이처럼 순수한 예술 활동도 벌여 한국과 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다지고 있다. 이 행사에선 수재의연금 100만 원을 걷어 다리엔 적십자 측에 전달하는 기념식도 가졌다. 다리엔 한인회는 이 같은 활동으로 우리와 중국인이 같은 땅에서 더불어 살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결성된 다리엔 한인회는 요즘 현지의 중국인과 친근한 관계를 맺기 위해 차츰 그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그러한 그들의 노력은 이익을 얻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리아오닝성, 지린성, 해리용장성, 이 세 성을 합친 중국의 동북 지역은 먼 옛날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다. 지금도 이곳에는 중국의 소수민족이며 우리 동포인 조선족들이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가꾸며 살아가고 있다. 올해 22살인 남현화 씨. 조선족으로 세냥 개발구에 자리 잡은 우리 기업 광전자에서 일하고 있다. 아침 7시, 그녀의 출근 시간은 다른 사원들보다 좀 이른 편이다. 출근하는 사원들을 위해 경쾌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남현화 씨의 첫 일과다. 스피커로 울려 퍼지는 음악에 맞춰 광전자의 사원들은 하루를 시작할 발걸음을 재촉한다. 외국에서 갑자기 왔다고 그 사람을 만나달라 하면 작업 30분 전, 사장 송기선 씨는 매일 아침 작업 반장들에게 직접 오늘 할 일을 지시한다. 통역은 조선족이 맡고 있다. 광전자에선 이 중간 간부들이 일반 사원들에게 업무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철저히 교육시킨다. 사장이 직접 나서서 작업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관리자들을 키워 일반 사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플랜을 짜가지고 플랜을 짜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하고 액션 이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꼭 한 가지씩 빼먹어. 계획을 짜놓고 행동을 안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행동을 해놓고 그 확인 조치를 안 한다거나 한 가지씩은. 송 사장은 전날의 잘못된 일을 다음 날 이 시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 업무에 관한 한 빈틈이 없는 송 사장의 이 같은 태도는 간부들을 통해 일반 사원에게도 퍼져나간다. 지금 가장 납기가 급한 데바이스가 회의를 끝낸 간부들은 각 조의 조장을 불러 모아 사장의 지시 사항을 전달한다. 이때에도 조선족이 통역을 담당한다. 회사의 요소마다 배치된 조선족들이 의사소통을 도와 한국인 관리자들과 중국인 사원들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작업이 시작되기 전 광전자의 전 사원들은 간단한 방송 조회를 갖는다. 사원은 자신의 역량을 10분 발휘하여 회사의 이익과 신제품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7가지 행동 규칙. 이곳 광전자에선 한국 본사와 똑같은 행동 지침을 따르고 있다. 작업 반장의 선창이 현장에 울려 퍼지면 사원들은 똑바로 일어서서 따라 외운다.
광전자에선 사원의 지위에 따라 역할을 분명히 주어 일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몇 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지는 아침의 작업 준비에서도 그 같은 조직 운영이 돋보인다. 광전자 연구소는 지난해 손이 많이 가는 공정을 일부 떼어 이곳 세럐양에 부품 생산 공장인 광전자를 설립했다. 설립 이후 광전자는 수십 명의 사원들을 우리나라로 연수시켜 중국인 사원들에게 질 높은 기술을 이전시켜 왔다. 광전자 연구소의 광반도체 제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런 만큼 주요 수출국도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이다. 그런 이유로 중국에서 만드는 부품의 품질도 우리 수준으로 빠르게 끌어올려야 했던 것이다. 생산 라인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조장들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연수를 받고 온 사원들이다. 그들은 현장에서 사원들과 부딪히며 배워온 기술을 직접 가르친다. 또 사원들의 업무량을 일일이 파악해서 그들의 고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직원들을 국민학교 1학년 수준으로 생각하고 관리하라는 등 평소 조장들에게 강조하는 관리 요령을 보면 광전자가 얼마나 엄격하게 사원들을 지도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在干工的过程当中有什么困难没有？基本是没有什么困难，就是工作比较紧张嘛，在这里头，我们这个要求的时间比较紧张，一天8小时都是紧张工作，休息的时候也是，就是轻轻松松的休息。 똑같이 반복되는 업무로 현장의 사원들이 지루해야 할 무렵 남연화 씨는 사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음악을 준비한다. 노래 신청이 넘쳐 어떤 곡을 골라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이 시간은 사원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 생일을 맞은 사원의 신청곡을 먼저 틀어주는 것이 남연화 씨의 공정한 선곡 기준이다. 광전자는 사원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기로 이곳 세럐양 지방에서 이름이 나 있다. 그런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몰려든다. 광전자는 사원들을 선출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울인다. 필요한 인원의 3배를 뽑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킨 다음 참고 견디는 사람만을 직원으로 채용한다. 신입사원의 면접을 도맡아 해온 이정혜 씨. 조선족으로 이 회사의 인사 담당이다. 회사에 필요한 사원들을 선발하고 그들을 알맞은 부서에 배치하는 중책을 조선족에게 맡긴 것이다. 면접을 하면서 가장 기준으로 삼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제일 기준으로 삼는 거는요. 우리 먼저 면접 자료 접수할 때부터는 먼저 학력 보고서요. 그리고 우선 나이 보고서요. 그리고 우선은 세 번째로는 직거래 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조건 된다면 우리 서울에 접수시켜서 면접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출해서 우리 회사의 그 작업 특성에 맞는가 안 맞는가 판단해서 이렇게 면접합니다. 일을 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많이 한다고 돈을 급료를 더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고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하면은 또 많이 준다.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수준이 열심히 하면은 전부 자기 것이다. 그런 걸로 지금 의식을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가시적으로 제가 나타난 것이 지금 사직률 때문에 뭐 품질에 지장을 주거나 납기에 지장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 한국과 수준이 똑같이 30%에서 2%로 떨어졌고 그다음 그 책임감도 저희가 열심히 하면은 한국에 가서 좋은 기술도 배울 수 있고 한국의 습관도 배울 수 있고 언어도 배울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연수를 가려고 열심히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大家中午好，现在是韩国语学习。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중국인으로 살고 있는 조선족들. 중국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과 중국인을 이해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第三句是对不起。 거꾸로 조선족들은 중국인 사원들에게 우리를 알리려는 역할도 대신해왔다. 휴식 시간마다 방송되는 한국어 한마디. 좋습니다. 조선족인 남현화 씨의 노력으로 중국인 사원들은 이제 간단한 우리말 정도는 할 수 있게 됐다. 希望我们的这个节目呢，能给大家。 저는 재성학원을 필요하고요. 중방전자에서 근무하게 됐는데요. 근무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 저희 꿈이라면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외국에 유학 가서요.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요. 앞으로 자기 일생을 보람 있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설립된 지 1년 만에 광전자의 매출액은 목표의 2배 이상 뛰어올랐다. 또 아주 적은 양이지만 일부 제품은 중국의 내수 시장에 직접 판매하기 시작했다. 중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설립함과 동시에 시장 개척의 발판도 마련한 셈이다. 결국 광전자의 성공 비결은 우리의 기업 문화에 중국인들이 익숙해질 수 있게 중간 간부들을 잘 활용하고 또 조선족에게 적절한 임무를 주어 우리 기업과 중국인 사원들의 충실한 중개 역할을 하게 한 것이다. 푸지엔성의 성도 푸저우. 우리나라의 한 대기업이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투자를 한 곳이다. 지난 88년 그 대기업은 푸저우 씨와 공동 투자로 이곳에 공장을 세웠다. 500여 명의 직원이 연간 10만 대의 소형 냉장고를 만들 정도로 처음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91년 이 회사는 생산 시설을 고스란히 중국 땅에 남겨놓고 한국으로 전면 철수하기에 이른다. 수교가 되기 전에 진출했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철저하지 못해 제품의 선택, 투자 전략 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회사의 가장 큰 실패 사유는 바로 중국 합작사와의 마찰이었다. 한국 기업이 이곳에 대규모 투자나 최신 기술 사업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요, 대규모 투자라든가 최신 그 기술 사업 투자를 요망하는 우리의 의도와 어긋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공한 기업과 성공 못한 기업의 옛 경험을 통해서 서로 보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됐든 그 대기업은 중국 투자에 실패했다. 앞으로 진출할 우리 기업들에게 중국 진출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는 세인양 개발구. 이곳에서도 취재팀은 투자에 실패한 한국의 기업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전화기 안테나를 만드는 이 회사는 지난 90년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50대 50 공동 투자하여 설립했다. 설립 단계에서부터 투자한 두 기업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 중국 측은 자재값을 속이고 우리 기업은 제품 원자재 값을 속였다고 한다. 결국 그러한 문제가 들통나자 한국 기업 측은 중국 합자 기업의 요구대로 경영권을 넘겨줘야 했다. 여기 온 게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와도 여기도 안 있고 근데 저 고급 호텔에 가서 있기 때문에 만나보지도 못하고 못 본대. 왜 이 공장이 이렇게 한국인들이 안 나타나는지 그 원인은 어떤 겁니까? 你这里的人吗？那时候你是和的企业，刚才他们想见韩国人都没有，
一个韩国人韩国人怎么出去回事？旅游去了，韩国人咱们放个旅旅游假，啊，旅游去上了。长白山，啊不要看天池嘛。 아, 한국 사람들이 저 장백산으로 유람 간답니다. 아, 여기 기술자들이요. 예, 여기 한국 사람들은 다 갔답니다. 여기 관광 유람을 갔다. 끝없는 불신과 반목. 이것은 양국 합자 기업, 경영자들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다. 사전 준비 부족, 합작사와의 마찰, 안일한 경영으로 수많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실패를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78년 중국은 낙후된 국민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개혁 개방의 문을 열었다. 그 후 중국은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고 선진 관리법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외국 기업을 받아들였다. 그에 따라 80년대 말부터 우리 기업들도 하나둘 중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86%가 동북 삼성과 산둥성 등 바레만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비교적 한국과 거리가 가깝고 같은 동포인 조선족들이 모여 살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투자하기가 손쉽게 느껴졌던 것이다. 이처럼 진출의 편의만을 따지는 안일한 태도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개혁 개방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중국 최대의 무역항 샹하이. 이곳 푸뚱지구에선 지금 90년대 중국 최대의 경제개발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푸뚱 신구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창장 개발이 바로 그것이다. 일경로라는 일본 거리가 들어설 정도로 일본은 이 푸뚱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푸뚱의 곳곳에선 쉽게 일본 기업의 간판을 볼 수 있다. 현재 이곳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550여 개. 모두 푸뚱 신구가 중국의 새로운 무역기지로 부상하리라는 것을 재빨리 간파한 것이다. 그런 반면 우리 기업들은 이곳에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동은 앞으로의 그 10년 내지 20년, 30년 후에 이 동북아 내지 이 동태평양권의 금융, 상업, 무역, 통신, 교통의 중심지로서 개발할 이런 원대한 그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이 포동 개발 자체는 하나의 그 지역 개발이라기보다는 중국 중앙정부 국무원에서 직접 관장이 해서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깨로 봐서는 뭐냐? 물론 이 중국이 여러 가지는 넓고 하겠지만 이미 이 광동성 내지 중국이 초기에 대외 개방 개혁할 땐 우리가 이미 수교도 돼 있지 않고 해서 상당히 홍콩, 대만, 일본, 미국에 대해서 늦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이 중국의 앞으로의 경제 개발 여기에 같이 편승해서 다시 말하면 이 포동 개발과 양자강 유역 개발 이것과 편승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상해를 극복하면은 중국 전체를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상해를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2년 우리와 중국은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했다. 그것으로 양국의 경제 교류에 걸림돌이 되어온 정치적 장벽이 무너지게 됐다. 그 이후 한중 두 나라는 경제적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서로의 사이를 좁혀왔다. 올해 초 열린 양국 정상회담은 우리와 중국의 사이가 얼마나 긴밀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산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합의하고 구체적인 협력 분야도 지정했다. 전자교환기, 고화질 TV의 합작 규모를 늘리고 항공기 분야는 기술 제휴를 하여 합작 생산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완성된 한국 자동차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이제 우리와 중국의 경제 협력은 단순한 교역 확대 차원을 넘어 양국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산업 협력의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발해 경제권의 중심지, 그리고 수도 베이징의 관문 텐진시. 얼마 후면 이곳 중심에 한국 기업 전용 공단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1991년부터 우리 정부는 중국에 한국 공단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수차례 중국 현지의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한 것이다. 그 결과 총 200억 원을 투자해서 이곳 텐진에 공단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텐진은 해운, 항공, 육상 교통을 중심으로 중국 내수 시장뿐 아니라 세계 시장과의 연결이 손쉬울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지금 공단 개발 사업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주관하고 있으며 그 시공은 국내 건설업체가 맡고 있다. 들어오는 업체들이 지금 10월부터 공사가 작동되려고 할 때 모든 문제들이 들어온 진입구라든가 모든 문제들은 나머지 이제 보도. 매일 우리 근로자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단의 설계도를 검토하고 또 검토한다. 그래서 가면 오히려 지금 공장 들어오는데 어려움들이 거의 없어. 입주하는 기업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만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공단의 면적은 총 35만 평, 공업용지 외에 도로와 공원 등도 갖출 예정이다. 대신 개발해준다는 조건으로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게 이 토지의 사용권을 얻어낸 것이다. 사용기간은 50년이다. 토지개발공사는 올해 안으로 상하수도 설비, 도로 포장 등 기초공사를 끝내 내년쯤에는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공단의 특색은 개인 기업체들이 일일이 혼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중국 정부와 토지개발공사가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한국 업체가 들어오는데 모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들어오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이 공단에 들어오면서 공장에 들어오는 여러 각종 기업체들이 어려운 문제를 사전에 토지개발공사가 예방을 해주고 중국 측과 사전 협의를 해줌으로써 여러 가지 업체의 그 애로사항을 먼저 타결해주고 있는 이 현장이 공단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공단에 입주할 기업들은 단독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보다 더 안정된 여건을 보장받은 셈이다. 한국 공단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태국, 홍콩 등 여러 나라에서도 우리 같은 전용 공단을 이곳 텐진에 세울 예정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는 아직도 일반 기업들이 뛰어넘지 못할 제도적인 장애가 많이 남아있다. 요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정부 단위로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우리 정부도 텐진의 한국공단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중국 투자 방안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중국과 한국이 수교를 한 후에 양국의 경제 발전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속도도 매우 빠르다고 봅니다. 수교 이후에 중국의 많은 업체들이 시찰단을 구성해서 한국에 시찰을 하러 가기도 했죠. 저는 우리 양국의 경제가 여러 방면에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층 더 협력을 확대할 그런 잠재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근래 중국과 한국의 여러 가지 면에서의 협상은 특히 몇몇 분야에서는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도 했는데요. 이런 때 우리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양국의 경제협력과 발전을 촉진시키려고 합니다. 중국 국가계획위원회. 우리나라의 경제기획원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중국의 모든 경제 정책을 통괄하는 경제심장부다. 금년 5월 그 국가계획위원회의 총책임자인 예칭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방한 목적은 두 나라 간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예칭 장관 일행은 한국의 산업시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방한 기간 동안 그들은 단 1시간도 쉬지 않고 한국을 알기 위해 산업시설을 돌아보는 강행군을 했다.
요즘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21세기에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경제 대국이 될 것이란 예견을 했다. 그리고 중국 또한 그들의 발전 모델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임을 분명히 했다. 개발의 망치 소리가 대륙 전역을 뒤덮고 있는 요즘, 푸르던 중국의 하늘은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공장 굴뚝에서 끊일 새 없이 솟아오르는 연기로 중국은 병들어 가고 있다. 중국은 황함량이 높은 석탄에 의지하여 공업화를 진행해왔다. 현재 중국 총 에너지 공급에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76%. 공업이 발달된 일본의 15배가 넘는 아황산 가스를 뱉어내고 있다. 그리고 그 오염물질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도 날라와 해를 입힌다. 우리나라 산성비의 30% 이상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천항에서 뱃길로 한나절, 칭다오는 시리도록 파란 바다와 쪽빛 하늘로 이름난 휴양지다. 19세기 말 독일의 지배를 받은 칭다오에는 지금도 유럽풍의 집들이 많이 남아있다. 요즘 이곳 칭다오에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우리나라 신도시처럼 깔끔하게 정돈돼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 중앙에선 어김없이 열병합 발전소를 만나게 된다. 열병합 발전이란 발전 후에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전기를 발전시켜 전력을 생산하고 거기서 남는 전기를 아파트 단지, 상가, 공단 등 건물이 밀집된 곳으로 보내 그 지역 난방에 다시 쓰도록 하는 것이다. 열병합 발전은 에너지 효율이 높아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 연료의 소모량을 30% 정도 줄일 수 있고 또 오염물질의 배출량도 80% 이상 감소하게 된다. 최근 칭다오 정부가 이 열병합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심각한 공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열병합 발전소를 세우는 일은 고기술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외국의 회사에게 설계에 대한 자문을 받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공개 입찰을 통해 자문 회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그때 한국 지역 난방공사가 일본, 핀란드 등 지역 난방 선진국을 제치고 자문 회사로 결정된 것이다. 한국 지역 난방공사는 지난 93년 칭다오 지역 난방공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설계 기술에 대한 자문과 운영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 지역 난방공사의 기술자들이 기술 자문을 위해 수시로 칭다오를 드나들고 있으며 발전소 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기 위해 중국의 기술자들이 2차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중국에서 환경 문제가 아주 어려워져서 이들도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이 내림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난방 방식을 지역 난방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 지역 난방이 가장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참여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중국의 환경 개선이 바로 우리의 환경 개선하고 같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 사업에 더욱더 참가의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환경을 보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중국 정부는 대륙의 심각한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공해 방지 시설을 늘리고 있다.
약삭 빠른 일본은 앞으로 크게 확대되리라 예상되는 중국 환경 시장에 선행 투자를 하여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했다. 뒤이어 진출한 미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들도 지금 시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한국 지역 난방공사의 이번 칭다오 진출은 선진국들이 넘보는 중국의 환경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국 지역 난방공사는 칭다오 진출을 발판으로 삼아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이다.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공해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한국 지역 난방공사는 칭다오에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했다. 결국 한국 지역 난방공사는 시장을 개척함과 동시에 양국의 우호를 다지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우리 회사의 개발 계획에 대해 수많은 협의를 통해서 한국의 지역 난방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한국에 파견해서 그 선진 지역 난방을 시찰하도록 했죠. 저도 올해 그 2월에서부터 3월까지 한국을 갔다 왔는데요. 한국의 그 선진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한국으로부터 많은 협력을 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한국 또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 대도시의 백화점과 상가는 물건을 사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로 언제나 대성황을 이룬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는 매년 10% 이상 빠르게 성장을 해왔고 그에 따라 인민들의 구매력도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90년대 들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런 것처럼 중국인의 소비 성향도 고급화와 다양화로 흐르고 있다. 그런 중국에선 외제 상품이 더 인기가 있다. 이 백화점에 진열된 물건들의 값은 중국 인민들의 한 달 봉급이 넘는 수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우리 돈으로 20만 원이 넘는 양복도 진열되어 있고 날개에 돋친 듯 팔려나간다. 중국 총무역량에서 한중 교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수교 이후 2배로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아직도 중화공업에 쓰이는 원부자재에 편중되어 있어 완제품의 수출은 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12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시장 중국. 중국의 체제와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우리는 아직 소비시장을 공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IBRD에서 구매력을 기준으로 중국의 경제력을 평가한 자료에 보면은 통계상으로 400불에 불과한 걸로 되어 있지만은 실질 구매력은 US 달러 기준에서 1,700불에 달하는 게 중국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 중국의 그 소비열은 중국 전체 인구의 1% 남짓한 약 1,200만 명을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전체를 1,700불로 보지만은 중국의 대도시라든가 연해 개방 지역, 특히 광주나 심천 쪽으로 오면은 심천 같은 경우에는 92년에 1인당 소득이 벌써 7,000불을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나라와 맞먹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중국 투자나 교육에 있어서 종래와 같이 단순 임가공이라든가 그런 방식이 한 노임에서의 그 경쟁력 우위만 치중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방대한 12억 인구의 방대한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되겠다고 봤습니다. KBS에서는 중국인들이 우리 상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편이라고 답했지만 모르겠다고 한 사람이 21%나 됐다. 이것은 우리 제품의 인지도가 중국에선 아직도 높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 중국인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태도, 무작정 진출하는 준비성 없는 태도. 이런 점에 중국인들은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결국 한국 기업이 중국 진출에 성공하려면 먼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양국의 이해를 촉진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서로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19세기 말 베이징 조약으로 강제 개항된 이래 이곳 텐진은 중국의 4대 공업도시로 번창해왔다. 또 지난 91년에는 중앙정부에서 비준한 첨단 기술 개발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 텐진 기술 개발구에선 중국 현지화에 성공한 우리 기업을 만날 수 있다. 신한전기. 서울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세한전자가 지난 90년 단독으로 투자한 회사다. 이 회사가 중국에 진출한 이유도 우리 기업들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생산하는 작업의 질을 높여가지고 뒤에 흘러나오는 제품이 양품만 흘러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설립 초기엔 한중 양국의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기술을 이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신한전기는 초창기부터 한국인 특유의 끈기로 현지의 관공서와 유대 관계를 맺어 장애 요인들을 하나둘 극복해냈다. 중국인들이 중시하는 관시, 즉 친분 관계를 적절히 이용한 것이다. 그러한 노력으로 이 회사의 중국인 사원들을 모두 본사의 사원 못지않은 숙련공으로 키워냈다. 제품의 품질도 한국 본사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신한전기의 주 생산품은 자동차 오디오 부품이다. 현재 이 회사의 매출액은 3천만 달러, 설립 초기에 비해 600배나 늘어났다. 생산 제품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는 이 회사는 중국 내수 시장에도 제품을 팔기 위해 그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 부품의 수요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한전기의 바로 옆에는 국내 대기업의 현지 공장도 볼 수 있다. 텐진의 현대전자는 자동차 오디오 생산업체로 부품업체인 신한전기를 따라 중국에 진출했다. 신한전기와 거래를 해온 이 회사는 자재의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 아예 공장을 옮겨버린 것이다. 신한과 같은 부품업체들이 먼저 중국에 들어와 안정된 기반을 닦아놓았기 때문에 현대전자는 처음 진출할 때 겪게 되는 시행착오도 뛰어넘을 수 있었다. 두 회사의 기술자들은 자주 오가며 제품의 품질에 대해 상의를 하여 잘못된 점은 그때그때 고쳐나간다. 확인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1시간 이내 대책을 받을 수 있도록. 신한의 그 오늘도 신한전기의 김경아 사장이 현대전자의 작업장에 찾아왔다. 요즘 테크 품질 어떻습니까? 요즘 뭐 지난번에 일단 한번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바로 실무부에서 실행하고 아주 신속하게 그 조치 취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 쪽에 문제 있는 거 바로 피드백해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잖아도 요즘에 어제 납품한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려고 온 것이다. 처음에는 문제가 많았는데 낯선 이국 땅에서 만난 이 두 기업은 국내에 있을 때보다 더 긴밀한 기술 협력을 하고 있다. 두 회사는 중국 시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처할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일주일에 2번씩 만나가지고 미팅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뭐 어떤 문제라도 바로 피드백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어떤 말씀들을 나눴습니까? 예, 저희가 생산한 데크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 완제품화되는 과정에서 불량 문제가 품질 문제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랬습니다.
이런 모임을 자주 갖는 편입니까? 네, 바로 뭐 옆에 있는 회사니까 그런 게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저기 그 현대전자에서는 말이죠. 네. 세안전자가 옆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텐데 어떤 도움을 주로 받고 있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본사에 있을 때는 품질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품질 통보를 해주고 대책을 받는데 보통 3일 내지 5일 걸리던 것이 현재는 저희가 품질이 발생이 되면 그 즉시 옆에서 바로 통보를 해주고 또 하루 이내 그 품질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되고 그 품질이 아주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품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가장 좋은 거는 그 물류에 있어서 물류 코스트가 상당히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크를 갖다 재고를 갖다 쓰지 않고 저희가 그 그날 필요한 걸 갖다 그날 아침에 갖다 바로 쓰고 전혀 그 데크에 대한 재고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이 텐진시에는 신한전기를 중심으로 하나의 콤비나트가 형성되고 있다. 중소기업인 신한전기가 중국 진출에 물꼬를 트자 한국의 대기업들이 연관 산업체를 잇따라 세우고 있는 것이다. 거위가 공룡을 끌어들인 셈이다. 텐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사례는 한 기업의 성공이 다른 기업들에게 해외 투자의 문을 열어주고 나아가 자리를 잡게 할 수 있다는 좋은 본보기인 셈이다. 거대한 대륙 중국. 지난날 갈등과 설린의 씨줄과 날줄을 우리 민족사에 아로새겼던 나라 중국. 이제 중국은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 도약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위협과 도전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기회의 땅으로. 다가오는 21세기,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은 중국 대륙과 중국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그 옛날 만주벌을 내딛던 힘찬 기백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가능성의 땅에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